3.3%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런 이슈가 나와서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로 만약 신고가 됐다면 이건 약간의 이상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재우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게 3.3%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런 이슈가 나와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사업주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원들이 있으면 이 직원들을 다 근로자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신고를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을 먼저 지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근로자고 이분들은 프리랜서다라고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성이에요. 이 독립적으로 거래를 했으면 우리는 프리랜서로 볼 수가 있고 종속적인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이 근로자라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일단 퇴직급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어야 되는데 이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업무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지휘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건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 업무의 지속성과 전속성, 그러니까 여기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급여 지급이 근로의 대가, 어떤 성과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노동부에서는 이제 국세청 자료를 보겠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달부터 12월 달 동안 급여가 비슷해요. 만약에 기본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받다가 상여를 좀 더 받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로 만약 신고가 됐다면 이거는 약간의 이상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근로자들은 처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4대 보험을 좀 피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한번 300만 원 정도 급여를 지급했었을 때 우리가 정규직 신고를 하고 4대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대략 한 27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가게 돼요. 한 30만 원 정도를 못 받아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나 3.3%로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사업주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여기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 근로자가 나중에 퇴사를 했었을 때 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사업주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퇴직급여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두 분의 분쟁이 생기게 돼요. 분쟁이 생기다 보면 이 근로자가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법적 책임이 근로자한테는 하나도 가질 않아요. 대부분 다 사업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커져 있어요. 제일 먼저는 4대 보험이 추징이 돼요. 이 4대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근로자가 반을 내고 사업주가 반을 내는데, 원래는 이제 사업주가 100%를 내고 난 다음에 근로자한테 50%를 예수를 하고 보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을 추징을 할 때 근로자한테 4대 보험 공단에서 추징하지 않고 사업주한테 추징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일부분을 근로자한테 우리는 청구할 수가 없고, 청구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4대 보험 추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또 못 냈던 부분들도 추징,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내야 되고요. 뭐 최저임금 보장, 뭐 연차, 주휴수당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누구한테 간다? 사업주한테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보면, 근로자들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잘 검토를 해놔야 된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보고,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프리랜서가 진짜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을 해보고, 근로자의 성격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4대 보험을 꼭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를 잘 구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주 입장에서 프리랜서가 과연 유리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청년은 서울 같은 경우는 1,450만 원, 청년이 아니면 850만 원 이렇게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사업주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3.3%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랜서가 있고 요건이 좀 해당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서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세금 알려주는 재우형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